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어떻게 보대플롯을 그리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대플롯은 유용한 툴이래요. 전달함수를 표현하고 그리고 주파수 응답을 표현하는데 유용한 툴이다 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파수 응답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전달함수를 보대플롯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했을 때 이 보대플롯을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주파수 응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주파수 응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보대플롯을 그리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대플롯은 크기하고 위상을 표시한대요. 어디에다 표시하냐면 로그 스케일로 된 주파수상에서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파수가 있다. 그 다음에 Y축은 크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주파수가 있고 Y축은 위상이 될 수 있다. 즉 이 두 개가 보대플롯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주파수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여기 로그 스케일로 표시된답니다. 로그 스케일. 그러면 로그 스케일이면 여기 1,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10배씩 증가한다. 즉 선형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이 아니라 1, 10, 100, 1000 이런 로그 스케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데시벨이라는 용어 아십니까? 아마 생소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층간소음을 다루는 뉴스를 보면 위층에서 사람들이 뛰었더니 아래층에서는 몇 데시벨의 소음이 감지되었다 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거기서 나오는 데시벨이 바로 이 데시벨입니다. 데시벨의 어원을 보면 데시라는 거는 10분의 1을 의미하는 데시라는 접두하고 벨, 즉 전화기를 최초로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벨을 같이 합쳐서 만든 단어입니다. 즉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용어죠. 그럼 이 데시벨의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전달함수의 크기가 있으면 이 크기를 단순히 이 보대플롯에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즉 로그 스케일로 바꿔준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Y축을 로그 스케일로 바꿔줘야 되는지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이 전달함수의 크기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놔두면 여기가 0이 되겠죠. 요거는 우리가 1, 10, 100 이미 로그 스케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보대플롯에서는. 그러면 이 크기를 표현할 때는 1, 2, 3 선형적으로 표현한다고 해봐요. 이렇게 해서 쭉 가서. 그러면 이거를 크기라는 게, 이 보대플롯의 크기라는 게 우리가 그리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는 1이 될 수 있지만 이 주파수가 1000이 되는 지점에서는 이 크기가 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 2, 3, 4 해갖고 이렇게 선형적으로 나가서 언제 만까지 우리가 표현을 해줍니까? 표현을 못하죠. 물론 이 지면의 여백이 충분하면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노가다잖아요. 하나하나 다 찍어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크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 dB를 적용하는 겁니다. dB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20 로그 10의 1이면 얼마가 돼요? 0 dB가 됩니다. 20 로그 10의 10이면 얼마가 되는 거죠? 20 dB가 됩니다. 그럼 20 로그 10의 100이면 얼마가 될까요? 40 dB가 되겠죠? 그럼 앞에서 얘기한 만이라는 거 표현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만은 10의 4승이잖아요. 그러면 80 d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Y축을 이런 dB 스케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주파수 1, 10으로 가서 쭉 가고, 이거는 0dB가 되는 것이고 20dB, 40dB, 60dB, 80dB, 그래서 HD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절대값 크기로 해가지고 선형적으로 나타냈다면 우리가 이걸 dB화 해주면 20, 40, 60, 80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칸. 이 네 번째 칸에 80dB가 됐다는 거, 이게 뭐라고 했죠?
즉 10의 4승이 만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거는 10의 3승인 1000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10의 제곱인 100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10을 의미하고 이거는 1을 의미합니다. 즉 뭐를 의미하느냐? 요거의 크기가 1이라는 거, 이거의 크기가 10이라는 거, 100이라는 거, 1000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네 칸만 가지고 우리가 단순하게 만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왼쪽에서 보는 그래프에서는 y축을 우리가 선형적으로 증가시킨다고 하면 만 칸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만까지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게 더 깔끔하게 보이겠습니까? 이 오른쪽 그래프가 깔끔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대 플롯을 그릴 때는 이 x축도 로그 함수로 표현하고요. 이 y축은 db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db는 언제일 경우에만 표현하느냐? 크기를 나타낼 때입니다. 크기. 각도는 아닙니다. 각도는 db가 될 수가 없어요. 전달함수의 절대값을 표현할 때만 우리가 db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즉 로그 스케일로 y축도 표현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크기를 나타내기 위한 보대 플롯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x축은 주파수를 나타내는 거고 로그 스케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y축도 크기를 나타내는 거 어떻게 되어 있죠? db로 되어 있어서 0,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이게 로그가 쓰이고 x축도 로그 스케일, y축도 로그 스케일인 경우 이거를 무슨 플롯이라고 그러냐? 로그 플롯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도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이건 오메가가 되고 이것도 로그 스케일로 표현해 준다고 했어요. 그 y축은 각도를 나타내는데 각도는 db화를 못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냥 선형적으로 뭐 0도, 90도, 180도 해가지고 이렇게 각도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이거는 선형적으로 그냥 표현이 된 거잖아요. y축은. 이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세미 로그 플롯이라고 부릅니다. 즉 반쪽만 로그로 사용됐기 때문에 세미 로그 플롯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제 db라는 개념을 새로 배웠습니다. 근데 db는 뭐에 사용되느냐? 전달함수의 크기를 표현하는데 선형적으로 표현하면 표현해야 할 범위가 y축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우리가 축소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db화를 거치는데 그 db가 의미하는 게 로그 스케일로 변환해 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dB, 데시벨의 정의가 이렇게 쓰인다는 거.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는 내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약속한 거야. 공학자들끼리 dB를 표현을 이렇게 하자. 그래서 크기를 여기다 넣는 거에 따라서 10dB, 20dB 해서 우리 y축을 로그 스케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이게 바로 데시벨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전달함수, 증폭기의 전달함수가 뭐라고 했죠? 증폭기의 전달함수는 입력하고 출력이잖아요.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우리가 여기 만들어낸 증폭기가 이렇게 있어. 이게 네모박스입니다. 여기 증폭기. 근데 여기 우리가 입력으로 VI를 넣었더니 출력으로 뭐가 나오냐? V0, Vout이 나왔다는 거, 출력으로.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우리가 볼테이지 게인 가지고 해서 전압 입력, 전압 출력을 하지만 3학년 때, 4학년 때 이제 통신 시스템이나 RF 공학을 듣게 되면 거기서는 전압을 안 다루고 전력으로 다룹니다. 전력. 그래서 전력으로. 전력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PI잖아요. 그리고 출력을 P0, P5, Pout.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낸다 이거. 전력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력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출력도 전력으로 나오는 거 고려해서 그 비율을 해줘야지 뭐가 됩니까? 전달함수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전압하고 전력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보자 이거예요. 자, Vout, Vo가 됐어. 이거는 PI, PO가 된 거야. 그럼 파워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파워의 정의가 뭐예요? VI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메 법칙을 적용해주면 R하고 V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PI라는 거는 RI, VI의 제곱이 되는 거고 PO라는 거는 RO, VO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또 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RI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기 시스템 안에 이게 있다는 거야. 여기 저항 RI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VI 그 다음에 이렇게 RO가 있고 RO가 있고 여기가 VO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요 비율이 궁금한 거잖아. 우리가 입력으로 전력을 이만큼 넣었을 때 출력으로 전력이 얼마큼 튀어나오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는데 요걸 그대로 대입을 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PI, PO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RI, VI의 제곱, RO, VO의 제곱이 되고 그러면 RO, RI는 VI의 제곱, VO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저항을 우리가 RI하고 RO하고 같게 만들어줘. 같게 만들어주면 그거 지워지잖아요. 그럼 이 전력의 비가 결국은 I의 제곱, VO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압 게인, 요 전압 게인일 때 dB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거야. VI, VO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거야. 그럼 요거는 뭘 의미하냐? 입력으로 전압을 넣었을 때 출력으로 전압이 튀어나오는 경우 이렇게 dB를 표현해줬다 이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죠? 나중에 가면 우리가 전력을 입력으로 넣었을 때 그럼 출력에서 또 전력이 얼마 튀어나오는지 전력의 비율로 우리가 계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전력도 우리가 고민을 해주고 싶은 거야. 이거랑 뭐예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VI의 제곱, VO의 제곱. 이것도 같은 거죠. 에? 자, 그러면 이게 결국 뭡니까? 이거 비율이 요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PI, PO. 즉 이게 20 로그 VI, VO 하고 같은 얘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 신호를 전압으로 생각하고 출력 신호를 또 전압으로 생각할 때는 dB 표현을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거고 입력 신호가 전력이고 출력 신호도 전력일 경우는 우리가 요 20이 10으로 바뀌는 요걸 가지고 우리가 dB를 변환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잘 개념을 못 잡으면 3학년 때 통신 시스템, 뭐 신호미 시스템, 그 다음에 RF공학 이런 수업을 들을 때 이게 왜 10이지? dB는 분명히 20으로 했는데 왜 여기는 10을 곱해주지? 라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전력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10이고 전압을 계산할 때는 이게 20이라는 거. 그게 똑같이 dB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 그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 요점 정리를 해주면 이 매그니튜드 같은 경우는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dB 스케일, 즉 로그를 적용해서 여기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줄여준 거고 가끔은 이제 X축도 너무 주파수가 1부터 1 라디안 퍼 세컨에서부터 만약에 10의 9승 라디안 퍼 세컨 같이 이렇게 넓은 범위를 표현해 주고 싶을 때도 각각 선형적으로 1, 2, 3, 4 표현하는 게 힘들 경우도 이건 그냥 로그 스케일로 로그 10의 오메가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해준 좌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 이게 로그 스케일. 이거는 X도 로그 스케일, Y는 dB 스케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제 우리가 dB라는 걸 배웠고 어떻게 좌표를 보대 플랫을 그려주기 위해서 좌표를 표현해 주는지 다 배웠어요. X축, Y축을 어떻게 표현해 주는지. 그럼 실제로 한번 우리가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이제 먼저 이런 식이 있어. 전달 함수가 HS1-AS래.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보대 플랫을 해주기 위해서는 보대 플랫 그려주기 위한 과정이 뭐냐면 입력 신호를 우리가 사인파를 넣어준다고 했어요. 사인파, 코사인파.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A, J, 오메가. 왜냐면 S는 복소 주파수인데 요 놈이 익스포넨셜한 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주파수만 알고 싶어요. 리얼 프리퀀시에서의 매그니튜드를 알고 싶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0으로 놓고 순수하게 S를 J오메가라고 치환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럼 매그니튜드를 하기 위해서는 크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크기 하려면 뭘 씌워줘야 되죠? 여기서 뭘 씌워줘야 돼? 절대값 씌워줘야지. 크기. 요거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이게 크기잖아. 매그니튜드. 그러면 한번 절대값 씌워줍시다. 절대값 씌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1a 오메가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까지 했으면 우리가 구해주는 거 y축의 스케일은 뭐라고 했죠? db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db화를 또 시켜줘야 돼. db의 정의가 20 로그 요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HDB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HDB는 20 로그 루트 1a 오메가의 제곱. 자, 이게 이제 db화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그럼 그래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자, 먼저 우리가 비교해줘야 되는 게 요 A예요. A. 그래서 1번. 오메가가 A보다 작은 경우. 오메가가 A보다 작은 경우는 요 A 오메가를 보면 뭐가 큽니까? 분모가 더 큰 거잖아요. 그쵸? 이 오메가가 A보다 훨씬 작은 경우. 이건 어디에 수렴하게 돼요? 0에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20 로그 1 더하기 A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10배 작은 거 한번 넣어봅시다. 20 로그 루트 1 A의 0.1 A의 제곱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20 로그 루트 1 더하기 0.01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 얼마야?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봐. 빨리 계산해봐. 이게 뭐가 되겠어? 이 값이. 뭐에 가깝습니까? 0에 가깝잖아요. 0에. 그렇죠? 0에 가까워. 자, 그러면 더 작은 거 한번 해볼까요? 1 더하기 A에 이 훨씬 작은 거 0.01A의 제곱을 해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20 로그 루트 1에 0.01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얼마가 될까요? 뭐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럼 이거보다 더 작은 거 하나 많아 뭐에 가까워지는 거죠?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경우. 오메가가 A하고 같아. 그럼 요거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20 로그 루트 1 AA니까 제곱이면 20 로그 루트 2가 된다 이거야. 그럼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dB 값이 나와. 3dB라는 값이 나온다. 자, 그럼 세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자, 여기다가 쓸게요. 자리가 없어서. 자, 세 번째 경우는 오메가가 A보다 큰 경우, 그리고 오메가가 A보다 훨씬 큰 경우. 이 경우 한번 볼까요? 20 로그 루트 1 A 오메가의 제곱인데, 자, 오메가가 훨씬 크대. 오메가가 훨씬 크대. 뭐보다? A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배 크다고 합시다. 오메가가 10A야. 그러면 20 로그 루트 1 더하기 10의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맞죠? 그쵸? 자, 그러면 계속 여기 좀 공간이 없는데 오메가가 100배 커 A보다. 그럼 이 경우 또 써주면 20 로그 루트 1 더하기 100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요거 잘 봐야 돼. 요 경우 오메가가 A보다 큰 경우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1이고 요거는 100이야. 또 요거는 1이고 요거는 이거 뭡니까 이게? 10, 100, 1000 만이죠. 많이 커요? 1이 커요? 많이 크잖아. 그쵸? 많이 크다는 얘기는
이게 요 안에 있는 숫자가 뭐에 수렴합니까?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 1하고 100하고 뭐가 커요? 100이 크잖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또 근사화시키면 어떻게 돼? 20 로그 루트 10의 제곱 이렇게 근사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3번의 경우 즉 오메가가 A보다 큰 경우 이 공식을 근사화시키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구나. 20 로그 루트 A 오메가의 제곱.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게 1보다 크니까 이게 근사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럼 이거를 풀어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20 로그 A 오메가가 된다 이거예요. 1번, 2번, 3번 경우 다 봤죠? 1번의 경우는 다 이제 0dB로 달라붙고 요거 2번의 경우 요 점에서는 이게 3dB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3번의 경우 오메가가 A보다 큰 경우는 요런 공식이 튀어나온다는 거.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지금 구한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1번 요거 A를 기준으로 요거 이게 1 더하기 A j 오메가니까 A를 기준으로 A보다 작은 거는 아까 전에 1번의 경우잖아요. 이건 뭐가 된다? 0이 된다고 했어요. 0. 정확하게 이제 dB죠. 0dB. 그래서 우리는 요거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A보다 작은 거는 그냥 다 0. 그리고 두 번째로 오메가가 A인 경우는 뭐가 된다고 했죠? 3dB가 된다고 했어요. 3dB. 플러스 3dB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한 3dB니까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점. 그리고 아까 전에 오메가가 A보다 큰 경우 3번의 경우는 공식이 요거라고 했어요. 요거 3번의 경우 20 로그 A 오메가 요 공식으로 우리가 근사화 된다는 거예요. 근사화. 정확하게 이 값이 아니라 근사화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근사화 됐다는 거는 오메가가 10A면 얼마가 튀어나옵니까? 몇 dB가 돼? 오메가 10A면 20dB가 되는 거고 오메가가 100A면 몇 dB? 40dB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10배 커졌죠? 10배 커지면 20dB니까 쭉 해서 Y축이 20dB 점이 갖는 거고 그 다음에 100배면 이게 40dB라니까 이게 쭉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 40dB 그걸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점근선으로 해서 우리가 근사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근사화시켜. 그래서 이 전달함수를 주파수상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아까 전에 여기 2번의 경우 이 오메가가 A인 경우는 3dB라고 했잖아요. 3dB 여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A를 기준으로 10배 큰 거, A를 기준으로 10배 작은 요 점부터 해서 이렇게 이쁘게 곡선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3dB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게 우리가 원하는 보대 플랫이 된다 이거예요. 뭐를 표현한? 요 전달함수를 표현한 보대 플랫이 된다.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구간을 나눴을 뿐이야. 요거를 1로 이걸 j 오메가 1을 놓고 여기 j 오메가를 놨을 때 요거 j 오메가가 요 a 오메가가 1이 되는 걸 기준으로 놔서 그럼 1이 되는 건 오메가 a니까 요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거보다 오메가가 점점 작아지는 경우 이거보다 오메가가 점점 커지는 경우 지금 요거 로그 스케일이니까 로그 표시한 거죠. 10배 크고 100배 크고 하는 경우를 놓고 일단은 요렇게 그려줘. 점근선을.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오메가가 A인 경우 뭐가 나왔다? 3dB가 나왔어요. 플러스 3dB. 그러니까 플러스 3dB를 잡고 그 다음에 0.1 여기 10A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곡선을 지게 표현하면 이 전달함수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거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전달함수를 또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거를 써주면 S는 20 곱하기 1 더하기 100S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냥 여기 A라는 그 문자가 나왔는데 이제 정확하게 숫자가 나왔죠. 숫자일 경우는 주파수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그려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해줘야 되죠? 이게 나오면 J 오메가를 넣어줘야지. J 오메가를 넣어주면
20 곱하기 1 더하기 j 오메가 100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해줘야 되죠? 크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야. 두 번째 과정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면 20 절대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절대값 씌워주면 1 더하기 100 오메가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마지막 뭐 해줘야 되는 거죠? db와 가정. HDB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HDB가 20 로그 절대값 요거라고 했어요. 요거 구했던 거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HDB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20 로그 가로치고 20 곱하기 루트 1 더하기 100 오메가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로그의 곱하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플러스로 나오잖아. 그러면 20 로그 20이 될 것이고 더하기 20 로그 루트 1 100 오메가의 제곱,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입니까? 이 값이 26dB가 돼. 26dB. 자, 그러면 26dB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주파수 상에서 주파수가 뭐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이거는 항상 26dB의 값을 갖고 쭉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주파수에 대한 어떤 그 변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뭐야? 주파수가 변함에 따라서 이 매그니튜드는 변하겠죠? 그럼 우리는 요걸 이제 그려주면 돼. 요걸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오메가를 뭐를 기준으로 놓으면 되냐면 100을 기준으로 놓으면 됩니다. 코너 프리퀀시가 이제 100입니다. 오메가가 그러면 10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쓰는 거죠. 아까 전에 오메가가 100보다 작으면 자, 요거 안에 있는 거 1, 100 오메가의 제곱에서 이 오메가가 1이면 1이 상대적으로 크니까 이게 뭐가 튀어나온다고요? 루트 1이 근사화된다고 했어요. 루트 1로 근사화돼서 하면 20 로그 루트 1은 0dB가 된다 해서.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게 0dB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메가가 100인 경우. 이거죠, 정확하게는. 자, 그러면 이게 100을 집어넣으면 20 로그 루트 1 더하기 100 빼기니까 1이잖아요. 그러면 20 로그 루트 2고 이거는 뭐냐? 3dB 플러스 3dB가 돼서 나온다는 거. 자, 세 번째의 경우는 아까 전에 오메가가 코너 프리퀀시 100보다 훨씬 큰 경우. 자, 100보다 훨씬 크면 이게 어떻게 근사화 된다고 했죠? 요 안에 있는 텀이 100보다 훨씬 크면 이게 100보다 크다는 거. 오메가 100보다 크다는 거는 요거는 항상 1보다 훨씬 크다는 의미니까 이게 근사화되면 100 오메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크기를 나타내죠. 20 로그 100 오메가가 튀어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이거 구한 거를 그래프로 그려주는 거야. 자, 첫 번째 했던 거 뭡니까? 요거는 26dB를 갖는다고 했어요. 요거에 관련돼서는 즉 요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26dB를 갖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26dB. 그러면 두 번째 텀은 뭐죠? 두 번째 텀은 요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작으면 0dB래. 즉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작으면 0dB 이렇게 근사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00보다 크면 요 공식을 갖는데 그럼 이게 1000이면 어떻게 돼? 이게 100이고 1000이면 1000이 들어갔어. 그럼 이거 얼마가 튀어나옵니까? 몇 dB가 돼? 오메가가 1000이면 20 로그 100이고 주파수가 1000이야. 그럼 얼마야? 20dB가 되는 거죠. 20dB. 20dB. 자, 그러면 만이야. 이거 얼마가 튀어나와요? 40dB가 튀어나와요. 40dB. 그럼 이걸 가지고 해보면 1000이면 20dB라고 했으니까 요 우리 딱 그려주면 되죠. 여기 20dB.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만이면 뭐라고 했죠? 40dB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쭉 그려줘서 요거랑 맞는 40dB점 해서 그려주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근데 요거 우리가 기울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10배 커졌을 때 기울기가 요건 얼마 돼? 요거 y축은 몇 dB가 커졌습니까? 20dB가 커진 거잖아요. 그쵸? 10배, 주파수가 10배 증가했을 때 요거는 20dB가 증가했으니까 이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플러스 20dB per decade 라고 표시합니다. 이 decade라는 거는 10배가 증가했을 때 y축이 20dB만큼 증가해줬다라고 해서 이것도 표현해주면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뒤에 가면 이게 40dB가 되는 경우가 있고 60dB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기울기가 가진 이 그래프, 즉 매그니튜드에서 이런 기울기가 나타날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고 이게 기울기가 얼마큼 기울어졌는지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그려줘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 더하기 요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거 따로 계산했고 요거 따로 계산해가지고 그래프로 그려준 거죠. 그럼 맨 마지막에 뭘 해줘야 되겠어? 따로따로 해줬으니까 합쳐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26dB 그대로 오니까 요 100까지는 이게 0dB니까 합쳐지면 26dB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증가하니까 26dB를 기준으로 해갖고 증가하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각도 표시 이걸 해주면 이렇게 생긴 것이 이런 전달함수가 이런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뭐냐면 매그니튜드만 봤어요. 매그니튜드. 근데 앞에서 우리가 보데플러스의 정의를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죠? 보데플러스로 뭘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매그니튜드, 그 다음에 위상변화, 페이지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지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배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럼 매그니튜드는 다 표현을 했는데, 그럼 과연 페이지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거 첫 번째 과정이 뭐냐? 똑같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H, J, 오메가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J, 오메가를 넣어주는 거예요. S 대신 J, 오메가를 넣어주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거를 하면 J, 오메가 A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매그니튜드를 하려면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이제 쭉 갔지만 dB화를 거쳐서 그래프로 그렸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각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위상변화를 중요한데 위상변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 우리가 요거 극좌표로 나타내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 1에 있는 거고 이거는 A 오메가라는 어떤 점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실수 이거를 허수라고 하면 어디 위치했을 때 요거의 각도 세타가 되는 거죠. 요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 역탄젠트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1을 하고 A하고 오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의 그래프를 또 그려주는 거야. 아까 전에는 여기가 dB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각도 표시 앵글이라고 해서 해도 되지만 이렇게 각도 표시로 이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려볼까요? 오메가가 A일 경우 몇 도입니까 이게? 탄젠트 마이너스 이게 1이야. 그게 몇 도야 이게? 45도잖아. 45도. 자, 그럼 두 번째가 각도는 10배 큰 경우를 보는 거예요. 10배 큰 경우. 10배 크면 탄젠트 마이너스 1, 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몇 도겠어요? 이게 뭐 89점 몇으로 거의 90도에 근사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이 A를 기준으로 해서 0.1배 작은 거. 요거야. 그럼 탄젠트 0.1이다. 이거 뭐에 가깝습니까? 0디그리에 이제 근사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뭐 10배 작은 거, 뭐 0.01A는 뭐 다 0일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것도 10A가 지금 거의 90도인데 이거를 100A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것도 90도에 이제 근사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려보면 자, 오메가 A 기준으로 하면 이게 45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45도 이렇게 갑니다. 45도로 가고 그 다음에 10배 큰 게 뭐라고 했죠? 90도라고 했어요. 여기 90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10배 작은 거를 우리가 0도라고 했으니까 0도 이렇게 그려줘서 이렇게 각도를 나타내 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위상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주파수에 따라서 이 전달함수의 위상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해주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쁘게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자, 그러면 이걸 또 기울기가 발생했잖아.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앞에서는 dB 같은 경우는 표현해 줄 때 이렇게 적었고 여기 데케이드 변할 때 이게 몇 dB 변하는지를 나타내 줬다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각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10배 증가했잖아요. 여기 10배. 그럼 각도는 얼마 증가했습니까? 여기 45도 증가한 거죠. 그럼 A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10A까지도 10배 증가했을 때 각도가 얼마 증가했죠? 45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 플러스 45° per decade. 기울기 표시. 이거 반드시 이 표시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지 여러분이 만든 보대 플랫을 다른 사람이 봤어도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 성능을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울기 표시 꼭 해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 보대 플랫 그리는 거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를 그려주기 위해서 뭐를 먼저 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 전달 함수에 이걸 먼저 넣어야 돼. j 오메가를. 그러면 j 오메가 2, j 오메가 10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있는 2나 10을 다 앞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20 1 더하기 j 오메가 2 10이죠. 1 더하기 j 오메가 2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거를 j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20 지워지니까 우리 이거를 해주면 j 10 오메가 자, 이렇게 이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으면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절대값 취해지라고 했죠? 절대값을 이렇게 취해집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취해주면 어떻게 되냐? 10 오메가 절대값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루트 1 더하기 10 오메가의 제곱, 루트 1 더하기 2 오메가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정이 뭐예요? 데시벨, 그렇죠. dB화 과정을 해야죠. 그러면 HdB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20 로그하고 여기에다가 HJ 오메가 절대값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제 요거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어서 표현을 해주면 20 로그 10 오메가가 되는 거고요. 빼기 20 로그 루트 1 더하기 제곱 빼기 20 로그 루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냐면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면 돼. 그림 그려주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색깔을 바꿔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요거 같은 경우는 0.1을 넣어서 요거를 1을 만들어줘요. 먼저 1을 만들어주면 0.1 0이 되겠죠? 0. 그럼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20 로그 10이면 몇 dB가 되는 거죠? 20dB가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거 10을 넣어서 요거에 이제 10일 경우에는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40dB가 된다 이거죠. 40dB. 자, 40dB가 됩니다. 그러면 40dB가 되면 여기다 점을 찍고 앞으로 계속 이게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울기 표시 꼭 해주라고 했죠. 자, 이거는 10데케이드씩 10배씩 늘어날 때마다 높이가 얼마씩 늘어나고 있어요? 1에서 10 늘어날 때 이 높이는 얼마큼 늘어났어? 20dB니까 플러스 20dB per decade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요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자 1번 오메가가 10보다 훨씬 작은 경우, 2번 오메가가 10인 경우, 그 다음에 3번 오메가가 10보다 훨씬 큰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 10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코너 프리퀀시가 되는 거예요. 코너 주파수. 그럼 오메가가 10보다 훨씬 작으면 이게 뭐에 가까워집니까? 요 텀이 0에 가까워지죠. 0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이건 마이너스 20 로그 1이 되는 거고 이거는 결국은 0dB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10을 기준으로 해서 10보다 작은 요 부분을 0dB 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가 10보다 큰 경우는 마이너스 20 로그 루트에서 오메가가 10보다 훨씬 크면 이게 1보다 커요, 안 커요? 요게 1보다 커지잖아. 지금 오메가가 10보다 훨씬 크게 되면 이게 2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면 1보다 크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수렴하게 되느냐? 이렇게 수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표시하면 마이너스 20 로그 오메가 나누기 10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요거를 그려주면 10일 경우 0이 되는 거고 여기 100일 경우는 몇 dB가 되는 거죠? 여기 10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몇 dB가 돼? 그렇죠. 마이너스 20dB가 되는 거죠. 1000일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40dB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적어줘야 되는 게 이거는 이제 데케이드 즉 증가할 때마다 마이너스 몇 dB씩 떨어지고 있습니까? 20dB 그러니까 마이너스 20dB per 데케이드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요거 두 번째 이게 10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0 로그 루트 2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3dB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dB. 그래서 엄밀하게 그림을 그려주면 지금은 요거는 이렇게 각진 것처럼 표시를 했지만 이게 아마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가겠구나 라는 걸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3dB 표시는 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점근선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림잡아 어떻게 생겼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는 게 목표지 하나하나 뭐 대응되는 값을 집어넣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코너 주파수가 차이가 실제랑은 3dB만큼 난다는 거. 뭐 그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 꺾어지는 이 점에서의 값이 3dB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해볼까요? 다음 거 우리 보라색으로 하고 자, 이건 했으니까 자, 요거죠. 1번 이건 코너 프리퀀시가 얼마예요? 2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를 기준으로 해서 오메가가 2보다 훨씬 작은 경우 두 번째 오메가가 2인 경우 세 번째 오메가가 2보다 훨씬 큰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메가가 2보다 훨씬 작은 경우는 이게 거의 0에 가까이 간다고 하니까 로그 루트 1이 되니까 이거는 0dB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그려보자. 이거 그러면 2가 이거 1, 2, 3, 4니까 2가 여기 됩니다. 그러면 0dB니까 이거 표시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2인 경우 한번 볼까요? 2를 하면 마이너스 20 로그 루트 2가 되니까 이거 얼마? 마이너스 3dB가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 코너 주파수는 이게 3dB 차이가 나는구나. 실제 값하고.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앞에서도 요거 3dB였잖아요. 요거 보면 3dB. 그러니까 요거도 코너 주파수가 2 라디안 퍼 세컨인데 요거 10 라디안 퍼 세컨이고 이 각각의 코너 주파수에서는 이게 3dB만큼 차이가 난다.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3dB가 되는 거고 요것도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요것도 마이너스 3dB가 되는 거야. 만약에 요거가 플러스였다면 아마 플러스 3dB로 해서 3dB만큼 더 올라가는 방향 그렇게 됐을 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오메가가 2보다 큰 경우는 이거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2 오메가의 제곱인데 오메가가 2보다 훨씬 크면 이게 뭐에 수렴하냐? 2 오메가의 제곱에 수렴하잖아.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0 로그 루트 2 오메가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이게 빠져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0 로그 뭐가 됩니까? 2 오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메가가 2니까 2를 기준으로 해서 20이면 얼마 돼? 오메가가 20일 경우
그렇죠. 마이너스 20dB가 되는 거죠. 그러면 20이 어디냐? 여기 20입니다. 20일 경우 마이너스 20dB. 200일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40dB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걸 가지고 또 그래프를 이쁘게 그려줍니다. 자를 사용해서. 요거 떨어지는 거 표시해줘야 되죠. 이것도 데케이드마다 얼마씩 떨어지고 있죠? 20dB씩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라고 해준 거야. 자, 그럼 우리 각각에 대해서 그렸으니까 마지막으로 뭘 해줘야 돼요? 합쳐주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2까지 보면 요건 다 다른 거. 이 두 가지는 2까지 보면 다 0이야. 그럼 뭐가 도미넌트 하냐면 여기 증가하고 있는 게 우선 순위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증가하고 있는 거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코너 프리퀀시 2에서 10까지를 보는 거야. 근데 2에서 10까지 보면 여기 요 녹색은 변함이 없잖아. 그럼 뭐만 변하고 있냐면 보라색 그래프만 떨어지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떨어지는 게 마이너스 20dB씩 떨어지고 있고 이 주황색은 플러스 20dB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빵이 되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너 주파수 10에서 한번 봅시다. 10에서 보면 자, 요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 플러스 20dB씩. 그리고 1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초록색도 어떻게 되고 있냐면 마이너스 20dB씩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면 요거 보라색은 이미 여기 주파수 2에서부터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 기준 10을 넘어가는 이 기준에서 보면 플러스 20 떨어지는 거 여기 마이너스 20 여기 떨어지는 거 마이너스 20이니까 이걸 합하면 어떻게 되겠죠?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0이니까 요거 그대로 와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최종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뭐냐? 요거 플러스 20dB per decade. 이건 써주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 20dB per decade 표시를 해주고. 자,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여기에 10이 되고 이 가운데에 있는 거. 요거에 해당되는 오메가 값을 아무거나 넣어도 값이 얼마가 나오냐 이게 22.8dB가 나옵니다. 이 최고값도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프상에서. 그러면 우리 이거에 대한 전달함수 이거를 우리가 주파수상으로 나타냈을 때 표현되는 게 여기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부터 떨어진다. 근데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자면 우리가 뭘 배웠냐? 코너 주파수가 얼마큼 떨어진다고 했죠? 마이너스 3dB만큼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여기 코너 주파수에서 마이너스 3dB, 여기 코너 주파수에서 마이너스 3dB. 그러면 이게 이렇게 표시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3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표시되게. 그러면 이거를 반영해주면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가서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정확하게는. 그리고 이 차이가 얼마냐? 여기가 최고점 기준 대비 여기가 마이너스 3dB만큼 해서 이렇게 곡선 모양을 원래는 나타내는 건데 굳이 그거 표현 안 해줘도 된다 이거야. 그냥 코너 주파수에서는 마이너스 3dB만큼 차이가 난다. 근데 이게 요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플러스 3dB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3dB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코너 주파수에서. 그 코너 주파수를 기억해야 되고 이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dB만큼 떨어지는 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 하면 뒤에서 이제 대역폭이라는 걸 배우는데 거기서 이 개념 마이너스 3dB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코너 주파수에서 3dB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것만 지금 알아두시면 돼. 뒤에서 대역폭, 밴드위스 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림 그린 거 뭐 어려운 거 없었죠? 자, 그러면 이거 매그니튜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데플라 사용해서 뭐를 또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페이지, 위상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럼 우리 이거 뭐 위상 표현해 보도록 하죠. 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아까 전에 이거 한 거니까 이거 한 거 그대로 갖고 오면 됩니다. 요거 그대로 갖고 온 거. 그리고 아까 전에 요거에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 앞에 있는 2하고 10을 빼줬잖아요. 근데 이거 빼준 이유가
굳이 안 빼줘도 되는데 빼준 이유는 이게 빼줌으로써 우리가 이 코너 프리퀀시, 즉 코너 주파수가 뭔지를 직관적으로 알기 위해서 빼준 거예요. 이걸 빼주지 않고 그냥 해주면 이게 뭐가 코너 프리퀀시인지 알 수는 있죠. 요거 2가 되겠고 10이 되겠구나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표현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 앞에 S 더하기 2가 있으면 이거를 다 빼서 1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10을 만들어주고 10 되고 2를 빼갖고 여기 20을 갖고 나온 거야. 그러면 딱 보면 아 이거를 보는 순간부터 알 수 있잖아. 아 코너 프리퀀시가 이거는 10이고 이거는 2구나. 이렇게 좀 표현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앞에 빼준 거. 그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갖고 온 거 그대로 갖고 와 볼까요? 표현해 준 거 요거죠. 요거 최종적인 표현 갖고 오면 J 10 오메가가 되는 것이고 나누기 1 더하기 J 10 J 오메가죠. 이거 1 더하기 J 오메가 2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앞에서는 매그니튜드를 했지만 지금은 우리 각도를 해야 되죠. 각도는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표현해주면 자 한번 각도 봅시다. 요거 각도 몇 도죠? 이거 각도 어떻게 돼? 위에 있는 거 각도 이거 우리가 이번 학기 시작했을 때 삼각함수 그 강의에서 다 다뤘던 내용인데 이 각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실수고 여기가 허수예요. 허수. 그럼 삼각함수 즉 우리가 복소평면에서 각도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게 J10 오메가니까 어디에 위치하겠냐? 여기에 위치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몇 도가 됩니까? 90도가 되는 거예요. 90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 있는 거는 여기 플러스로 표시가 되는 거고 분자에 있는 거는 플러스가 표시되는데 여기 아래에 있는 분모에 있는 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줘야 돼. 마이너스로. 그럼 요거 있는 각도는 어떻게 구해? 2라고 여기 어디에 이렇게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각도를 뭐 세타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탄젠트 마이너스 1, 10 오메가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요거가 1이고 여기가 10 오메가니까 그럼 탄젠트 역수 취해주면 각도 요거 세타 프라임에 대한 거 나온 거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도 위치를 보면 실수가 1이고 여기 높이가 오메가 나누기 2의 높이를 갖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요거 각도를 뭐 세타 2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세타 2 프라임은 탄젠트 세타 2 프라임이 2 오메가니까 즉 순수한 각도는 마이너스 2 오메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거죠. 왜 복소평면의 각도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는 여기 위에 카드가 나오는데 거기 삼각함수 부분 꼭 다시 한번 복습하셔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요거에 대한 각도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부분 다시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각도도 이제 각각 이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우리가 뭘 해주면 되냐?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면 돼. 자, 먼저 이거 90도잖아요. 90도니까 요거 주황색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 각도는 틀립니다. 앞에서는 요거가 dB로 표시가 됐다면 지금 위상, 페이지는 여기 위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요거가 90이니까 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각도는 요거예요. 두 번째 각도가 요건데 이 각도 구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것도 코너 프리퀀시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1번 오메가가 10인 경우 오메가가 10인 경우는 마이너스 탄젠트 역탄젠트 1이 되니까 이거는 몇 도예요? 그렇죠. 45도지. 마이너스 45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보다 10배 작은 거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10배 작은 거. 그러면 마이너스 탄젠트 0.1이 되면 이게 뭐에 근사합니까? 0에 근사합니다. 0에. 그렇죠. 자,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이거 10배 큰 걸 보면 돼. 그럼 100이 되겠죠. 앞에서는 매그니튜드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오메가가 10을 기준으로 즉 예를 들어서 요거 코너 프리퀀시 10을 기준으로 완전히 작을 경우 그 다음에 완전히 클 경우 그 다음에 10일 경우를 나눠서 했다면 이 각도 같은 경우는 코너 주파수 10을 기준으로 해서 10배 작은 경우 10배 큰 경우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 10배의 차이만 봐더라도
이 각도가 아예 0에 달라붙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90도에 달라붙던가. 왜냐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탄젠트를 표현해주면. 여기 180도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게 45도인 지점을 해서 1을 만들어줬어.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10배 큰 경우, 10배 큰 경우나 10배 작은 경우나 하면 다 여기에 달라붙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굳이 100배, 뭐 1000배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코너 프리퀀시, 각도 같은 경우는 코너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 10배 큰 경우와 10배 작은 경우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10배 큰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이 되니까 이게 뭐에 수렴하겠어요? 마이너스 90도에 수렴하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이걸 이제 그려주면 돼. 아까 전에 10이라고 했으니까 색깔 다른 걸로 해봅시다. 10을 기준으로 여기 있습니다. 10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마이너스 45도래. 그러니까 1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45니까 요점이 되겠죠. 1을 기준으로 해서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이 있고 0도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0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90도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1000배, 10,000배 그렇게 가면 결국은 90도에 수렴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 값이 위에서 앞만 커지면 뭐해? 결국은 90도에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값이 앞만 작으면 뭐해? 이게 0에 가까이 작으면 이게 결국 0에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앞에서 매그니튜드 할 때는 이렇게 그려주고 나서 기울기를 표시를 해줬는데 이 위상 변화도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한번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거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데 마이너스를 이제 써줘.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자, 1에서 10 증가했을 때 몇 도 떨어졌어요? 45도잖아. 10에서 100 증가할 때 몇 도 떨어졌어? 45도니까 마이너스 45디그리가 되고 데케이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이제 요거 해볼까요? 요거 해보면 1번 코너 주파수를 기준으로 이제 봅니다. 2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1은 아까 저 역탄젠트 1은 뭐라고 했죠? 이거 뭐라고 했어요? 좀 다시 이쁘게 써볼게. 이거는 마이너스 45도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각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배 작은 거, 10배 큰 거 해준다고 했으니까 0.2 작은 거 해주면 마이너스 탄젠트 0.2니까 0.1이 되는 거죠. 그럼 요 값은 뭐에 가깝냐고 하면 0도에 가깝다고 했어요. 앞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10배 큰 경우죠. 20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10배니까 10이 된다 이거죠. 이게 뭐에 가깝냐? 여기서는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됐죠. 똑같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기준은 한번 볼까요? 2를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죠. 2를 기준으로 해서 2일 때 마이너스 45도래. 그러면 요게 됩니다. 그럼 0.2일 경우는 0.2가 요거잖아요. 0.2. 여기 0.3이고 0.1일 경우는 0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20일 때 그러면 10, 20, 30이니까 20이 여기죠. 요 지점일 때는 마이너스 90도가 된다 이거죠. 여기가 된다. 그럼 이 점을 이어서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은 되고 요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기울기가 발생한다. 자, 그럼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 해줘야 된다? 이 슬롭에 대해서, 기울기에 대해서 표시를 해줘야 된다. 0.2에서 2 증가할 때 몇 도 감소했습니까? 0.2에서 2 증가할 때 몇 도 감소했어? 45도. 2에서 20 증가할 때 몇 도? 45도. 그러면 알 수 있는 거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5디그리 퍼 데케이드가 되는구나. 자, 이제 다 그려줬어요. 각각에 대해서. 이 세 개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개에 대해서 그려줬고 최종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합쳐주는 거 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합쳐주는 거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각도를 합쳐주는데 지금 0.2부터 이제 각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 근데 0.2 이전부터는 어떻게 되냐? 0도니까 90도하고 합쳐지면 일단은 이게 90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90. 자, 그 다음에 0.2에서부터 지금 여기 보라색 1까지 어떻게 돼요? 이 녹색이 점점 감소하고 있잖아. 45도씩 감소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감소하죠. 그걸 표현을 해주면 자, 여기까지 감소하는 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거 1라디안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 감소하는 게 지금 마이너스 45디그리 감소하고 있고 요것도 초록색도 마이너스 45디그리 동시에 감소하고 있으니까 두 개가 합쳐지면 몇 디그리씩 감소하는 거죠? 90씩 감소하는 거지. 그치? 여기서부터 이제 90씩 감소하는 거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20까지. 20 이후부터는 요거는 0이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45디그리만 감소하니까 이 이후부터는 그대로 오는데 여기까지는 90씩 감소한다 이거죠. 그럼 이걸 써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0에서부터 100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요것만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거 표시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100 이후부터는 그대로 간다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슬롭에 대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죠.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 구간 0.2에서 1 구간은 지금 기울기가 여기 마이너스 45디그리 하나만 있으니까 마이너스 45디그리 퍼 데케이드로 표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0까지는 지금 요거 두 개가 지금 동시에 감소하고 있는 게 합쳐졌으니까 마이너스 90디그리 퍼 데케이드로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20 이후부터는 요거에서부터 100까지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 마이너스 45도만 감소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시를 해주면 각도가 이렇게 갔다가 0.1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45도만큼 감소했다가 1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90 쫙 감소했다가 다시 2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45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90도라는 거 표시가 됐는데 여기 이제 꺾이는 부분 요 점 여기 꺾이잖아요. 1에서 꺾이고 얼마에서 꺾여요? 20에서 꺾이잖아. 이 점에 대한 각도도 같이 표시를 해주면 더 정확합니다. 이건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1을 그냥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해주면 돼요. 여기 1 대입하고 1 대입하고 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57.72디그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20도 어떻게 하면 20을 여기다가 20 대입하고 20 대입하고 해서 쭉 계산을 해주면 이거 얼마냐? 마이너스 57.72디그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0.1 같이 이 낮은 주파수에서는 90도로 시작했던 게 이게 주파수가 점점 옆으로 증가하면서 떨어지다가 결국 마이너스 90도를 수렴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봤는데 이 과정을 여러분이 기억해 놨다가 어떤 문제든 보데플라 그리는 거 적용시키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페어일 경우에 이제 보데플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좀 다소 복잡해요. 앞에서는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딱 되어 있어서 이거를 로그로 나타내면 이렇게 딱딱 분리돼서 나왔는데 매그니튜드 할 때 세 가지로 해서 분리돼서 나왔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게 이제 해가 복소수를 갖는 거야. 이게 2차 함수인데 복소수를 갖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 로그 h로 했을 때 인수분해가 돼야지 20 로그 어떤 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20 로그 어떤 텀이 나오고 해서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아예 인수분해가 안 되게 딱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푸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가정은 똑같습니다. 요걸 대입해줘. 요거에다가 이걸 대입해주면 1 더하기 2 제타 j 오메가 H로 그다음에
J 오메가.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1이니까 그대로 오고,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허수지만 허수의 제곱이 되니까 뭐가 되겠죠?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럼 요거는 계속 허수 텀이니까 이거 해주면 2 제타 J 오메가 제곱.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두 번째 해줘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절대값 취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과정이 절대값. 자, 첫 번째 과정은 J 오메가를 대입해 주는 거고, 치환을 해주는 거죠. S를. 두 번째 과정은 우리가 절대값을 해주는 거니까, 요거의 절대값 하면 돼. 그러면 요거 실수고, 요거 허수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제곱.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세 번째가 뭐냐? db화를 하는 거예요. db화. 자, 그럼 db화는 20 로그에 이걸 해야 되니까 20 로그 이걸 이제 통째로 이제 집어넣어 줍니다. 제곱 2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되는 게 1번 다시 해서 코너 주파수가 지금 얼마냐? 코너 주파수는 지금 요거 J 오메가라는 거 여기 코너 주파수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오메가가 J 오메가보다 훨씬 작은 경우야. 즉 이렇게 된 경우가 이게 그럼 요 조건 안에서 이 값은 뭐에 수렴하게 됩니까? 여기 지금 분모가 훨씬 크대. 그럼 이게 뭐가 돼? 0이 되는 거죠. 0. 분모가 훨씬 크면 0. 그러면 이 경우에서 그러면 요거를 0이 된다고 가정해서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지. 1. 이거 0이 되니까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돼? 이것도 4 제타 2의 0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20 로그 1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0 dB가 된다 이거죠. 그럼 알 수 있는 게 여기 코너 주파수 오메가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오메가 제로보다 작은 경우는 0 dB에 수렴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 볼까요? 두 번째 경우는 요게 0보다 큰 경우야. 자, 그럼 우리가 요거 이제 가지고 잘 봐야 되는데, 1 빼기 오메가 제로의 제곱. 그럼 이거는 뭐에 수렴합니까? 분자가 훨씬 크대. 분자가 훨씬 크면 1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조건 안에서는. 맞아요? 그러면 이게 훨씬 크다는 의미니까 이거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죠. 1은 날라가 버리니까 요것만 도미넌트 해주고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4승으로 표시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고쳐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20 로그 루트 4승 더하기 4 제곱 2.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또 비교해 보자. 이거는 4승이고 이거는 제곱이야.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오메가 제로보다 훨씬 커. 즉 요게 계속 증가해. 여기 4승하고 2승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크겠어? 4승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근사화되냐 하면 이것도 이렇게 근사화가 되는 거지. 20 로그 루트 4승으로 근사화되고, 그럼 이게 빠져나오면 결과적으로 20 로그 제곱이 되는 거고, 이거는 40 로그 오메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 오메가가 코너 주파수하고 똑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요거 그냥 대입해 주면 돼요. 요거 치환해서 대입해 주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지. 20 로그 루트 1 빼기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되는 거고 4 제타의 제곱에 오메가 제로 오메가 제로의 2가 되는 거니까 이거 1이 되는 거고 이것도 1이 되니까 정리해주면 20 로그의 루트 1 빼기 1은 0이니까 결국 요거 1이니까 4 제타에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걸 해주면 이것도 40 로그 아니죠 20 로그 2 제타 이런 식으로 표시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 전에 요 경우 요거 코너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 작은 경우는 0dB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너 주파수를 기준으로 0dB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코너 주파수를 기준으로 오메가가 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변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말인즉슨 뭐냐? 이게 10 오메가일 경우는 어떻게 돼? 40 로그 10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니까 40 로그 10이 되니까 40dB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40dB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오메가 제로, 즉 코너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 10배를 키웠더니 앞에서는 우리가 지금 앞에 풀었던 예제 문제에서는 데케이드, 즉 10배씩 증가할 때마다 몇 dB씩 증가했었죠? 20dB씩 증가하던가 20dB씩 감소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좀 수식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오메가 즉 10배를 해줬어. 10배로 해준 거를 대입해서 봤더니만 40dB가 됐다 이거예요. 그럼 100배를 해줬다는 거는 몇 dB 증가한다는 거예요? 80dB 증가한다 이거죠. 그럼 여기를 해줬던 게 40dB가 된다 이거예요. 40dB. 즉 이렇게 쭉 올라가서 어디 40dB 점이 됐다 이거죠. 즉 10배 증가했더니 요거는 40dB만큼 매그니튜드가 증가하더라. 그러면 이거 뒤로 쭉 가면 100배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80dB가 되는 거지. 80dB.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기울기 표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40dB가 된다 이거예요. 40dB. 왜냐하면 요거 여기서 보면 이게 제곱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40dB로 된다 이거죠. 앞에서 우리 이거는 42로 표현이 돼 있어서 40dB만큼 증가하는데 앞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 앞에서 풀었던 거 보면 이거는 20으로 기준으로 해서 증가를 했기 때문에 20씩 이제 증가하거나 감소했기 때문에 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게 마이너스 20dB가 됐는데 지금 이거는 제곱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40dB가 돼서 데케이드씩 증가할 때 이거는 40dB씩 증가하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40dB씩 감소하든가 그렇게 된다 이거야. 자, 이제 매그니튜드 했으니까 우리 또 뭘 해야 됩니까? 보데 플롯의 두 번째 위상 변화, 페이지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페이지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거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했어요. 아까 전에 이게 값이 요거라고 했잖아요. 요거 그대로 갖고 옵니다. 1 빼기 제곱 2제타 J.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 실수고, 자, 이거 허수부예요. 허수. 그럼 각도를 나타내면 복수평면에서 요거 실수, 여기가 이제 허수가 되는데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위치하겠지. 여기 세타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각도를 세타를 이렇게 오메가로 표시를 하시면, 즉 요거가 실수부가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1 빼기 그 다음에 이 허수부 증가하는 게 2제타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제로니까 요거를 하면 역탄젠트 1 빼기 제곱
그다음에 2 제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주냐? 가장 중요한 건 코너 주파수를 중점으로 봐야 돼. 코너 주파수는 여기서 오메가 제로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거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탄젠트 마이너스 1. 요거는 어떻게 돼? 1 빼기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거는 2 제타 곱하기 1이 된다. 그러면 이 값은 얼마나 돼요? 이 값이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 무한대. 그럼 무한대가 되면 이게 몇 도에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90도가 되는 거죠. 90도. 왜냐하면 삼각함수에서 90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90도일 때 이게 무한대가 되니까. 자, 두 번째. 그럼 코너 주파수를 구했으면 뭘 해주면 되냐면 그거보다 10배 작은 경우, 그 다음에 10배 큰 경우만 고려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0.1 오메가 제로 하면 요걸 이제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빼기 0.1의 제곱 되는 거고 2제타 0.1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해주면 1에 가까워지고 2 0.2 제타 이렇게 되는. 이 값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작아지는 거잖아요. 작아지니까 이게 뭐에 수렴하겠습니까? 0에 수렴하지. 0도에. 0도에 수렴하게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뭐 해주냐면 10배 큰 경우 보면 된다고 했죠. 10배 큰 경우. 10배 큰 경우를 해주면 탄젠트 마이너스 1 빼기 10배 크니까 10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 제타 10배 크니까 10이 된다 이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일단은 이게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값이 된다는 거는 즉 이것도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180도를 기준으로. 그럼 마이너스 값인데 점점 커지는 값으로 가니까 어디에 가까이 되느냐? 180도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근사화해서 그려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면 이렇게 해주면 자, 요거 기준으로 해서 보면 90도가 되는 거고요. 요거일 때 90도가 되는 거고 작은 0.1 오메가 제로에서는 이게 0도가 되는 거고 여기 이렇게 0도 그 다음에 10배 큰 오메가 제로에서는 이게 180도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180도를 기준으로 수렴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 앞에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데케이드만큼 증가할 때 우리가 앞에서는 데케이드만큼 증가할 때 45디그리씩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10배씩 증가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90도씩 증가하니까 플러스 90도만큼 증가한다. per decade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각도. 즉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해가 허수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푸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마주 끝내면 매그니튜드로 끝내면 요 부분 했잖아요. 요 부분 해서 이렇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럼 세 번째 정작 코너 주파수인 경우는 크기가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 했죠? 여기 다 지워졌는데 코너 주파수에서는 크기가 20 로그가 되는 거고 이게 1이 돼서 없어지니까 2 제타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2 제타. 그러면 제타 값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 값이 변하는 거야. 여기 요 점의 위치가. 그래서 만약에 이 제타가 0.5라고 하면 여기 0.5를 대입하면 1이 되니까 0dB가 돼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 제타가 1이 된다 하면 이거 얼마야 돼? 20 로그 2가 되는 거잖아요. 20 로그 2가 되면 이게 얼마냐? 6dB가 되는 거예요. 6dB. 자, 앞으로 이걸 갖고 와서 요거 이 점을 표시해 주는 게 20 로그 2 제타인데 제타가 0.5일 경우는 이게 0dB가 되는 거고요. 0dB. 제타가 1일 경우는 플러스 6dB가 됩니다. 1을 하면 20 로그 2가 되니까
그 다음에 제타가 0.1이 되면 이거 얼마냐? 마이너스 14dB로 나온다 이거죠. 이 제타 값을 왜 고려해 주냐 하면 코너 주파수의 정확한 쉐입을 그려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까 전에 여기가 0.5면 제타가 0.5면 여기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타가 1이면 플러스 6dB니까 여기 6dB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6dB. 그러면 정확한 그래프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제타가 0.1이야. 요 값이 0.1이야. 수식을 이런 폼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줬을 때 이 제타가 0.1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마이너스 14dB만큼 떨어졌다고 하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4dB.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제타 값이 뭔지도 파악해야 된다 이거죠. 정리하자면 똑같아요. 앞에서 우리 인수분해 해줘서 했던 거랑 보데플롯이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 해가 허수로 나온 경우는 그냥 여기까지는 똑같이 구합니다. 그 다음에 dB와도 똑같이 해줍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코너 주파수 나눠주는 거를 똑같이 해주는데 앞에서는 이 코너 주파수 자체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dB라는 걸 해줬는데 여기 우리 2차 방정식 폼으로 나타난 요 경우에는 이 제타 값을 가지고 얼마만큼 여기 원점에서 벗어났나 그 경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주는 문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가 보데플롯을 그려줘야 하는 경우에는 요거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표시해 줘야 됩니다. 앞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인수분해해서 하는 거는 여기가 뭐 3dB라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대략적인 이런 폼으로 나타내 줘도 되는데 그런 켤레 복소수가 있는 경우, 해가 켤레 복소수가 있는 경우요. 컨주게이트 경우는 이 델타 값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 전달 함수가 분자에 있는 경우를 봤다면 우리 예제 문제에서는 켤레 복소수 해를 갖는 경우가 이 식이 분모에 있는 경우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예요. 요거까지는 인수분해가 됐는데 요거는 지금 어떻게 딱 보아하니까 해가 복소수로 나올 것 같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표시를 해주는지 한번 보죠. 자,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치환. 요거 해주는 거예요. J오메가를 넣어줘서. 치환을 해주면 이게 J10오메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J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게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넣어주면 이거는 실수고 J오메가 들어가면 이거 제곱 때문에 이것도 실수가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럼 실수는 실수끼리 모아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허수가 되는 거죠. 허수가 되는데 요것만 자체로 봤을 때 여기서 제타 값이 어떨 거라고 생각되죠? 제타가 여기 요 폼에서 2 제타가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 2가 있고 제타가 있으니까 여기서 제타는 0.1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것도 J 오메가를 넣어줘서 정리를 해주면 J 0.2 100 오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뭐 해주냐? 절대값 취해줘야죠. 그러면 절대값 하면 10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요거 루트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되는 거. 요거 루트 1 빼기 자 이렇게 된 거에 제곱을 해주는 거고 실수의 제곱. 그다음에 이 허수부의 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허수부의 제곱을 해주면 쭉쭉쭉 해주면 이거 이렇게 돼. 자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해줘야 되는 게 뭐냐? dB화는 20 로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요거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20 로그 10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어차피 오메가를 우리가 다 양수만을 취급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분모했으니까 빼기 20 로그 루트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20 로그 1 빼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뭐 다 따라왔잖아요. 기본적인 디폴트잖아. 그냥 DB화 하는 것까지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게 구획을 나눠주는데, 자, 요거부터 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 먼저 0dB가 되는 거 찾으면 오메가가 0.1일 때 0dB가 되잖아. 0.1일 때 0dB가 된다는 거. 그러면 오메가가 1일 때는 이게 몇 dB가 되는 거죠? 요거? 이게 1일 때? 20dB가 된다 이거죠. 20dB. 그럼 뭐 10일 경우는 40dB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거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려줘. 표시해 주는 거 플러스 20dB per decade.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해줘야 되는 거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코너 주파수가 1이니까 오메가가 1보다 작은 경우 2번, 오메가가 1인 경우 3번, 오메가가 1보다 큰 경우 나눠줘야 되는 거죠. 오메가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돼? 요거 이 값이 1이 되니까 0dB가 된다 이거죠. 1을 기준으로 해서 자, 색깔 다른 걸로 1을 기준으로 0dB가 되는 거고 1인 경우는 어떻게 돼? 1인 경우는 루트 2니까 마이너스 3dB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1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0 로그 오메가가 돼서 나오는 거죠. 왜냐면 요게 더 크니까 1보다 요 제곱으로 증가하는 게 더 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럼 이걸 그려주면 1을 코너 주파수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은 거는 0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1보다 큰 경우는 지금 떨어지는 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10일 경우는 마이너스 20dB가 되겠죠. 100일 경우는 마이너스 40dB가 되겠죠. 그래서 표현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0dB per decade. 그러면 이제 코너 주파수일 경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dB라니까 정확하게 그려주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3dB 여기 이만큼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알아두면 된다 이거죠. 근데 제타값의 위치만 가지고 표현을 해주지 굳이 요거 마이너스 3dB까지는 표현해 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교수님들 성향에 따라서 다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 3dB는 딱 보면 코너 주파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코너 주파수 하면 마이너스 3dB라는 게 딱 기억에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표현을 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요거 2차 방정식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거의 코너 주파수가 딱 보니까 뭐예요? 자, 이거 다른 색깔로. 자, 2차 방정식의 코너 주파수는 100이에요. 그래서 오메가가 100보다 훨씬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100보다 작으니까 이게 1에, 요거 분이 1에 수렴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20 로그 루트 1이 되는 거고 이것도 100보다 작으니까 이거 거의 0에 수렴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0이 되니까 이건 어떻게 돼? 0dB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경우 오메가가 100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되냐? 100보다 큰 경우는 자, 1보다 요게 도미넌트 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0 로그 루트 오메가의 4승이 된다 이거죠. 근데 요거는 4승이고 요게 두 개가 요거는 제곱이니까 뭐가 더 커요? 요게 더 크잖아. 그래서 요것만 튀어나온다 이거죠.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40 로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가 되냐? 오메가가 코너 주파수 있는 경우. 그러면 여기 100이 들어가는 거죠. 100이 들어가면 이거 지워지니까 0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100이 들어가니까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20 로그 루트 5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이걸 표현을 해주면 마이너스 20 로그 이렇게 되고 이게 플러스 지금 요거는 마이너스 요것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4dB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즉 요거 즉 요 부분을 우리가 보데 플롯으로 했을 때는 여기 제타 값이 지금 0.2라고 했는데 0.2가 14dB만큼 증가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작으면 0dB.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00보다 큰 경우는 이제 요 공식 가지고 가는데 1000일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1000일 경우는 몇 dB예요? 여기가 1000이 들어가. 몇 dB가 되겠어? 알겠습니다. 오면서 DBR에 대해 찾은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오히려 시리가 지금 답변을 더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00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dB가 돼?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죠. 자신감 있게. 그럼 여기 찍어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럼 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이면 몇 dB? 마이너스 80dB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그래프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마이너스 기울기가 어떻게 돼? 40이 되는 거죠. 40 dB per decade가 됐네. 자, 그러면 코너 주파수일 경우는 이게 얼마라고 했어요? 플러스 14 dB만큼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 100이잖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 dB만큼, 그러니까 요만큼까지 치솟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변화가 크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온대. 아까 전 여기서는 3dB라는 거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표시해 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z값이 뭐냐에 따라서 지금 요 높이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이거는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뭐냐? 합쳐주는 과정.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지금 코너 주파수 1Hz까지 보면 이게 다 0이야. 0이니까 뭐가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요 파란색만 증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증가.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보면 자, 이것도 다 0이잖아요. 여기 0, 여기 0. 그러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게 있죠. 감소하고 있는 게 마이너스 20dB만큼 이제 감소해. 100까지. 근데 이것도 보면 여기 1에서부터 100까지 이거는 플러스 20dB만큼 증가하고 있어. 그럼 두 개 합해지면 어떻게 되겠죠? 0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자, 그럼 100이 넘어갔어. 이제 100 이후를 봅시다. 100 이후를 보면 100 이후에서 이 초록색은 어떻게 되고 있겠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겠죠? 얼마만큼? 플러스 20만큼. 자, 그러면 이 100 이후에 이 보라색은 어떻게 되고 있겠어요? 마이너스 20만큼 감소하고 있겠죠? 근데 이 분홍색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얼마씩 줄어들고 있어? 마이너스 40dB씩 줄고 있잖아요. 40dB. 그럼 결과적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40dB씩 된다 이거죠. 즉 100에서 1000까지 증가했을 때 지금 여기 높이가 지금 20dB잖아요. 20dB. 그러면 20dB 빼기 40dB를 해줘야 돼. 그럼 요막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주면 감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주는 거 여기 기울기 플러스 20 dB per decade로 표시해주고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40 dB per decade로 해줘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뭐 해주냐? 여기 제타에 의해서 증가하는 요 부분. 즉 14dB만큼 증가했으니까 20dB 기준으로 14를 하면 34dB만큼 증가하겠죠? 이제 34dB 표시해주고 이거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증가해서 이렇게 감소하는 이 꼴이 된다 이거죠. 더 정확하게 그리면 여기 마이너스 3dB니까 요거 이렇게 감소하는 것까지 표현해주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감소하는 요 그래프가 된다 그겁니다. 어때? 뭐 할만하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이거 했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각도의 변화 봐야 되잖아. 페이지. 그것도 보면 페이지 같은 경우 자, 이거 그대로 요거에서 뭐 해주냐? 각도. 요걸 갖고 오면 되는 거야. 자, 이걸 해주면 이거는 지금 몇 도겠어 그러면? 그렇죠. 90도지. 그러면 그래서 이거 90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분모에 있는 건 이제 분모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표시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1하고 J오메가니까 복소 평면에 보면 1하고 여기 실수 여기 허수 1하고
오메가 있으니까 요 각도를 표시해주면 이 각도는 역탄젠트 오메가가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되는 거고. 자, 요 부분도 지금 보면 이것도 실수, 허수, 복소평면에 있죠? 이것도 각도 표시해주면 마이너스 탄젠트 500 나누기 1 빼기 오메가 나누기 100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이 각도도 이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면, 자, 한번 색깔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이걸 해준 게 처음에 그린으로 했으니까 그린으로 해주면, 자, 90도가 그린으로 표시되면 요거 이렇게 됩니다. 쭉 갈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보라색. 자, 이걸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주면, 자, 1번 코너 주파수 1 기준으로 보면 얼마죠? 이거는 그치, 45도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5가 되겠죠. 그럼 코너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 10배 작은 거, 코너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 10배 큰 것만 우리가 봐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10배 작은 거는 이거 얼마가 되겠어요? 탄젠트 0.1이면 거의 0에 수렴한다 이거죠. 0도. 탄젠트 10이면 얼마에 수렴하느냐? 마이너스 90도에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또 그려주면, 자, 1을 기준으로 해서 1일 때 45도. 그 다음에 0.1일 때 0도. 이거일 때 마이너스 90도가 되니까, 자, 이거 그려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줍니다. 자, 각도 표시도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기울기를 해주면 이거 얼마 돼? 10만큼 증가할 때, 10배씩 증가할 때마다 얼마씩 감소해? 마이너스 45도. 표시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대망의 요거. 이건 이제 분홍색 해주면, 자, 코너 주파수 얼마냐? 100이라고 했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넣어주면, 이게 100으로 가면 이게 분모가 무한대가 되니까 무한대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이게 90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10배 작은 경우, 10배 작은 경우는 그냥 10을 대입을 해주면 돼. 10을 대입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1 빼기 0.1의 제곱이고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걸 해주면 거의 0에 가깝게 나와. 근데 정확하게는 1.16 디그리가 된다 이거죠. 뭐 거의 0에 가깝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경우는 뭐냐? 이게 10배 큰 경우니까 1000인 경우. 그럼 1000도 그냥 대입해주면 돼요. 대입해서 풀어주면 뭐에 가깝게 나오느냐면 마이너스 180 디그리에 가깝게 나온다 이거죠. 그럼 이거 그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코너 주파수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일 경우 마이너스 90도지. 이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100일 경우 마이너스 90도 점 찍어주고, 이거보다 작은 10일 경우는 거의 0에 가까이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00인 경우는 180도에 가깝게 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 아, 여기죠, 여기 아니라. 그럼 그려주면 이렇게 여기네, 여기. 이것도 아니고. 그려주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고, 자, 그러면 이거 각도 기울기 표시해주면 이게 10배씩 증가할 때 얼마만큼 떨어지냐? 90도만큼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90도 디그리 퍼 데케이드 로 표시를 해주면 돼요. 자, 앞에서 요거는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는 1차 함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45도씩 떨어졌는데, 이거는 2차 함수였으니까 2배씩 떨어져서 마이너스 90 데케이드가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 해야 되는 거죠? 합쳐주는 거 하면 됩니다. 합쳐주는 거 하는데 이제 90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여기가 0이니까 90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0.1에서 10까지 보니까 요거 45도만 떨어지는 거야. 45도 데케이드로.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럼 표시를 해줍니다. 마이너스 45도 per 데케이드.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또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집니까? 이만큼 떨어지는 거잖아. 90데케이드.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 그대로 그냥 써주면 되는 거야. 요거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주고 빨간색으로 써주고 마이너스 90데케이드 그대로 그냥 써줍니다. 그 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간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달함수 이 경우일 경우 매그니튜드는 이렇게 나타내지만 우리가 각도를 해봤더니 각도가 이렇게 감소하더라 라는 거 표현할 수 있는 거죠.